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삽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나? 지금 제주도야.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고 있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이들 픽업 시간 지났어요. 저는 제주도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 지금 제주도야.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고 있어.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네, 제주도요? 오늘 아이들 봐주시기로 했잖아요. 아, 그거, 나 그만뒀어. 육아 도우미. 전화기 너머로 비명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장난 아니에요. 저 지금 회사인데 어떡하라고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그럼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6년 전부터 손주 육아를 해왔습니다. 큰아들 재석이가 애를 낳고 일주일 만에 전화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애 좀 봐줄 수 있어? 그때 저는 환갑을 갓 넘긴 나이였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떠났고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엄마, 우리 둘 다 직장인이잖아. 어린이집 보내기엔 너무 어리고 보육 도우미 쓰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엄마가 봐주시면 우리가 월급 드릴게. 재석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월급은 50만 원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나도 가게 운영해야 하는데 어떻게 매일 봐줘? 그랬더니 며느리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어린이집은 믿을 수가 없고 제 친정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못 봐주시고요. 결국 저는 반찬 가게를 정리했어요. 손주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6년이 지났습니다. 손주는 하나에서 둘이 됐어요. 큰 손주 태린이, 작은 손주 민우.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밥 해주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픽업하고 저녁까지 먹이고 밤 8시에야 집에 돌아왔어요. 허리는 아팠고 무릎은 시큰거렸어요. 65살 노인이 5살, 3살 애들을 매일 쫓아다니면서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도 참았어요. 내 손주니까. 재석이가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태린이 할머니, 오늘 픽업 시간에 또 늦으셨어요.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민폐가 되니까 시간 좀 지켜주세요. 저는 그날 친구 장례식에 갔다가 늦었거든요. 딱 15분. 며느리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회의 중이래요. 유치원에 도착했더니 선생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할머니, 요즘 자주 늦으시는데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태린이 충치가 심해졌어요. 사탕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아, 그게 애가 숙제 안 하려고 해서 사탕 주면서 달래는데.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 교육에 안 좋아요. 보상으로 사탕 주는 건. 선생님이 저를 나무랐어요. 마치 제가 손주를 제대로 못 돌보는 할머니인 것처럼.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수진아, 선생님이 사탕 주지 말래. 충치 생긴다고.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사탕 주지 말라고. 왜 자꾸 주세요? 아니, 그래도 애가 울면 어떻게 달래냐? 울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가르치셔야죠. 그리고 어머니, 요즘 자주 늦으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오늘은 친구 장례식 갔다 왔어. 그럼 미리 말씀하시고 가셔야죠. 제가 일찍 퇴근할 수도 있었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그날 밤 재석이한테 전화했어요. 재석아, 나 좀 힘들다. 요즘 몸도 안 좋고 해서 육아 도우미 알아보는 게 어떨까? 엄마, 무슨 소리야? 지금 육아 도우미 구하기도 어렵고 돈도 엄청 비싸.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이야. 그래도 나도 이제 엄마 조금만 더 참아줘. 태린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수월해질 거야. 결국 또 참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저는 낮 시간에 친구들이랑 노래 교실 다니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딱 2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픽업 시간에 늦었어요. 노래 교실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겨우 20분. 유치원에 도착했더니 며느리가 와 있었어요. 얼굴이 험악했어요.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아, 미안해. 배터리가 나간 걸 몰랐네. 어머니, 저 회사에서 급하게 나왔어요. 중요한 회의 중이었다고요. 집에 와서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따졌어요. 어머니, 요즘 낮에 어디 다니시죠? 아니, 어디 안 가는데. 노래 교실 다니시잖아요. 제가 모른 척 했는데 자꾸 픽업 시간 늦으시고 그러니까 할 말이 있죠. 그게 일주일에 2번만. 어머니, 저희가 월급 드리고 맡기는 건데 개인 일정 때문에 늦으시면 안 되죠. 어머니가 보모세요. 뭐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보모. 저를 보모라고 하는 거예요. 수진아, 나도 사람이야. 일주일에 2번 노래 교실 가는 것도 안 돼?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려면 미리 말씀하셔야죠. 저도 일정이 있으니까. 재석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6년을 애들 봐줬는데 보모 취급을 받고 있다니. 다음 날 딸 나정이한테 전화했어요. 나정아, 엄마 좀 힘들다. 왜요, 엄마? 오빠네 때문에? 응. 매일 애들 보느라 허리도 아프고 요즘은 며느리가 나한테 막대하고. 엄마, 그만두세요. 뭐? 오빠네 애들 보는 거요. 그만두세요. 근데 재석이가 힘들어 하잖아. 엄마가 더 힘들잖아요. 엄마는 65살이에요. 오빠는 39이고. 누가 더 힘들겠어요? 나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 어렸을 때 오빠만 챙기셨잖아요. 맨날 오빠 유학 보낸다고, 오빠 결혼 준비한다고. 저는 항상 참았어요. 엄마가 힘드실까봐.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오빠가 엄마 인생까지 빼앗는 건. 나정아. 엄마, 그만두세요. 이번엔 제가 엄마 편 들게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날 재석이네 집에 갔어요. 저녁 먹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재석아, 수진아. 나 이제 육아 도우미 그만할래. 재석이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6년 했으면 됐잖아.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 어떡해요? 당장 내일부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계획이 있어.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노래 교실도 제대로 다니고 싶어. 엄마, 그래도. 재석아, 너 나한테 6년 동안 얼마 줬냐? 한 달에 50만 원. 6년이면 3,600만 원이야. 근데 육아 도우미 쓰면 한 달에 200만 원이야. 너 지금까지 나한테 얼마를 아낀 건지 알아? 재석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가 해준 게 당연한 줄 알았지? 손주니까? 근데 말이야, 손주는 내가 키울 의무가 없어. 너네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돈이 부족한 거면 올려드릴게요. 10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돈 문제가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65살 먹은 노인이 매일 애들 쫓아다니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서 밤마다 파스 붙이면서 살았어.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너 나한테 보모라고 했지? 나 그 말 들었어. 내가 너네한테 월급 받는 보모야? 며느리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제가 화가 나도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할머니 집 보모가 아니야. 저는 일어섰어요. 다음 주부터는 안 올 거야. 너희가 알아서 해. 재석이가 따라 나왔어요. 엄마, 제발. 조금만 더. 안 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집에 돌아와서 나정이한테 전화했어요. 나정아, 엄마 선언했어. 잘하셨어요, 엄마. 이제 여행 가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고마워, 딸. 며칠 뒤 재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육아 도우미 구했는데 한 달에 200만 원대. 우리 감당이 안 돼. 그건 내 문제야. 엄마, 제발. 재석아, 나도 엄마 되기 전에 한 여자였어.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너희 둘 키우면서 내 꿈은 다 접었어. 바리스타도 배우고 싶었고 꽃꽂이도 배우고 싶었어. 근데 다 못했어. 너희 키우느라. 엄마. 그런데 60 넘어서까지 손주 육아로 내 인생을 다 바칠 수는 없어. 미안하지만 너희가 알아서 해. 재석이가 울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래, 당연하게 생각했지. 너희 편할 생각만 했지 내 인생은 생각 안 했잖아. 일주일 뒤 나정이가 여행 상품을 예약해줬어요. 엄마, 제주도 3박 4일. 친구분들이랑 같이 다녀오세요. 야, 이거 비싸잖아. 엄마 6년 동안 오빠네 도와준 거 생각하면 싼 거예요. 가서 실컷 놀다 오세요. 그렇게 저는 제주도에 왔어요. 친구들이랑 바다 보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재석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안 돼.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럼 가끔이라도. 가끔은 괜찮아. 근데 매일은 안 돼. 그리고 돈도 제대로 받을 거야. 한 달에 200만 원. 그것도 주 3일만. 재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엄마. 며느리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힘드신 거 몰랐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제주도 카페에 앉아 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햇살이 따스해요. 여러분,
혹시 손주 육아로 힘드신 분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손주는 우리가 키울 의무가 없어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당연한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다 바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요. 자식들이 힘들다고요? 우린 안 힘들었나요? 우리 때는 육아 도우미도 없이 혼자 다 키웠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식한테는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저는 이제 제 인생 삽니다. 65살 아직 젊어요. 앞으로 20년은 더 살 거고요. 재석아, 혹시 이거 듣고 있니? 엄마는 엄마 되기 전에 한 명의 여자였어. 그걸 잊지 마.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요? 제주도 흑돼지 구이나 먹어야겠어요.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하면서요. 자유니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